네, 오늘장 개장하기까지 한 1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지수는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고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장의 핵심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 증시 인사이트. 자, 오늘은 체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부사장 함께해 주시고요. 또 KB증권 유중호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일단 CPI부터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밑돌았습니다, 부사장님. 예. 전년비 2.4, 전월비 0.2%. 예. 일단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예상치가 2.5%였는데 2.4%가 나왔고요. 네. 근원 CPI 같은 경우 예상치가 2.5%였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조금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CPI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기준으로 일단 뭐 5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일단은 뭐 기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없다.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장 내에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그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2% 물가 목표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2%까지 가려면은 남았죠? 0.4% 좀 남았죠. 포인트, 0.5% 포인트 남았기 때문에 그거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고용의 다운 리스크에 대해서 연준이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조차도 좀 좋게 평가가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CPI 나오기 전하고 CPI 나오기 후하고 페드 와치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바뀌기 전까지 파월 의장이 한 2번 정도의 FOMC 미팅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연준 의장이 바뀐 이후에 상징적으로라도 금리 인하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고용이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 죄송합니다. 고용이 뭐 호조였고 예.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다. 되게 좋은 조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기에 되게 좋은 조합이고 고용 보고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고용도 괜찮았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더 금리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면 금리 인하 재개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사실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면은 예상치가 한 7.5만 명이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한 13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소매치가 좀 저하가 낮게 나오면서 근데 사실은 일단은 고용이 잘 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한층 조금 잠재우는 여파가 있었고 다만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치를 조금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던 기업들 측면에서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기도 했죠. 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재개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한 거는 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장이 바뀌고 첫 회의 주재하는 게 6월이니까 시장의 뭐 예상 호사가들은 이제 6월이 첫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충분히 설득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사장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예, 굳이 이제 만들어 보자면 고용이 숫자가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용의 질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사회복지나 건설이나 건강관리 이쪽이고요. 줄어든 부분이 연방정부하고 그리고 또 금융 쪽입니다. 네. 가만히 살펴보면은 최근 AI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부분이 좀 관리 부분이나 금융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I의 기술 진보가 나타나면서 고용이 나빠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AI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한마디로 좋아지는 부분과 나빠지는 부분이 고용에 있어서는 좀
좀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네. 소위 말해서 최근에 말하는 K자 경제형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의 질 자체를 보면은 앞으로 그 AI 기술 진보가 더 가속화되면서 네.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고용 부분에서도 좋아지는 부분, 나빠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되면서 최근에 또 고용의 공급이나 네. 수요 자체도 상당히 얇아지면서 질 자체는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중현 연구원님, 사실 지금 뉴욕 증시의 최대 난제죠. 주가에 힘을 실어줬던 AI가 이제 반대로 주가를 내리치는 이제 예. 칼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죠. 소프트웨어 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금융, 물류, 그렇죠. 부동산까지 다 이거 왜, 예.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지금- 여기에 대한 무언가 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돼 가는 겁니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까? 일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AI의 두 얼굴이다라고 해가지고 호재였던 게 좀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인데 사실은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시장에 좀 경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네. 말해가지고 이제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 CRM이나 이런 것들이 좀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기존에 좀 업계에서 좀 강세가 나타났던 점유율이 높았던 서비스나우나 뭐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우려 사항이 많이 작용하면서 좀 주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공포를 받아들일 것이고, 여기까지 너무 과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 의견이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AI 전체는 아니고요. AI 인프라 쪽은 상당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 네.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구분을 해보면은 AI 인프라 쪽은 AI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도록 소위 말해서 청바지와 곡괭이를 대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AI 소프트웨어는 그걸 통해서 수익화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수익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언제 가시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좀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은 최근에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이 일부 이머징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기존에 한 3년 동안 이어진 AI 섹터에서 난 AI 섹터로 자금의 이동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급이 좀 얇은 상황에서 돈의 공급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애매한 그 섹터에서는 버리고 가고 그리고 좋은 섹터에서는 몰려가고 하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뭐 처음에 맨 앞에서 맞았지만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잖아. 이게 어떤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컨셉보다도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 좀 많은 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금융주가 지금 업종 한 차례 타격을 받았고 네.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영국이나 유럽 국가에 있는 이제 상장자들도 같은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과하다고 보세요? 예.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과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과하다고 보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팔란티어나 앱노빈 같은 경우 상당히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여겨지면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부담을 느낄만 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엔트로픽에서 일부 AI 툴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또 오픈 AI도 경쟁적으로 AI 툴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기존에 그나마 선방했던 네. AI 소프트웨어들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를 형성하는 건 사실 실적 모멘텀하고 멀티플인데 네. 그 높았던 멀티플이 조금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월 13일 뉴욕 증시 오늘장 개장했습니다. 이주행 고통에서 개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주식 개장을 했고 현재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네요. 어제 너무 세게 얻어맞아서 그런가 CPI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는데도 곧바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계속 서로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드는 장초반 상황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월요일 날 대통령의 날 휴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로 보면은 왔다 갔다 그 보합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어제 장 마감 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지수가 보합 수준에서 머문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모멘텀이 강한 IT 하드웨어, AI 인프라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섹터 좀 몇 가지 짚어보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1%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 관련주들이 얼마나 좀 반등을 할까 봤는데 네,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기미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우려가 가셔가고 있다. 아까 데나이브스가 얘기했던 대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지금 매도 하락폭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좀 수용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연속성을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 고점 대비 보통 30에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상승 정도는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 데드캣 바운스다. 예. 그럼 곧 다시 또 죽겠네요. 데드캣 바운스니까. 그거는 이제 AI의 진전 속도 그리고 그 속도에 의해서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느냐 그리고 영향권에 없다는 것이 좀 입증이 돼야지만 네.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영근님께서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실 게 이제 아이렌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워낙 많이 떨어졌고 변동성이 크고 뭐 조금 전에 뭐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서 아이렌을 좀 분석을 해 본다면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아이린 주가가 한 15% 하루 만에 급락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뒷배경을 보면은 이제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실적 쇼크가 왜 났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인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코인 관련 매출이 이제 좀 하락한 거죠. 네. 그게 1차적인 여파인데 사실 근데 내면을 보면은 작년부터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캣 칩이나 최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받으면서 AI 사업 역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코인에 대한 매출은 하락했지만 AI 매출은 지금 성장세가 좀 초기 단계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가격 하락 외에도 지금 코인 채굴 역량을 AI 연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인 매출이 좀 하락한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렌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AI 성장성도 있지만 아이렌이 보유한 이 전력 용량이 또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무려 한 4기가와트 이상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전력을 봤을 때 사실 매출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전력 용량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 AI 클라우드용으로 이게 전환돼서 쓸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일단은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하드웨어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거를 돌릴 이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사실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전력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충분히 있고
수요가 이제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좀 봐도 됩니다. 네. 이번에 최 부사장님께 이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AI와 관련된 것도 인프라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표적이잖아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네트워킹 장비를 그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이를테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구글한테 납품하는 회사인데 핵심 벤더죠. 예, 핵심 벤더인데 네. 그쪽 그 캐펙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 실적 자체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자체도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근데 같은 그 섹터 내에 있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일반 엔터프라이즈 향의 매출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보다는 좀 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스코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때문에 앞으로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두 종목의 주가 향방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결정적 차이가 메모리 가격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일단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높아진 메모리 가격을 최종 제품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전가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꼽아가지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유영근님께서 오늘 또 전해드릴 종목은 이제 그 유명한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레스토랑이죠. 치폴레. 정확히 하면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실은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요. 잘 나왔는데. 내 주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은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일단 이런 레스토랑 기업들 보면은 이제 동일 매장 매출이라는 수치를 쓰는데요. 이게 새로운 매장을 제외한 기존에 있던 매장만 갖고 이제 매출의 등 하락을 좀 가늠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 수요에 기반한 성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동일 매장 매출이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시장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향후 전망치를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향후 회복세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면은 치폴레가 최근에 이제 리시피 포 그로스라는 성장 전략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좀 회복세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다른 요인은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도 얼마 맞아요. 전에 연다고 하고 한국에도 있는데 진출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사실 치폴레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 관점을 살짝 언급드리면은 이런 매출 성장성이나 이제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우리도 앞두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 장은 이제 쉬는 휴장이기 때문에 미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뭐 미장은 계속 열리죠. 뭐 중간에 이제 휴일도 있지만, 예. 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서학개미들은 계속해서 눈 뜨고 미장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예, 좀 가져가야 될 거하고 버려야 될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섹터 확산이나 종목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과는 그런 맹목적인 종목의 분산이나 섹터의 분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보다는 가져갈 종목들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것들 위주로 의미 있는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져갈 거는 뭐냐? 아까 이제 AI 관련해서도 네. 모멘텀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AI 인프라 쪽하고 AI 소프트웨어 쪽인데 확연히 AI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기회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쪽은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종목 분산이나 섹터 확산 이런 것들보다는 모멘텀 있는 확실한 종목을 가져가고 애매한 종목을 버린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AI 공포가 지금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흔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양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반등하고 있는 것과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더 마이크로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부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지, 언제 수익을 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특히 엔트로피하고 오픈 AI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 플랫폼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할 거 없이 이런 기업들이 신흥 강자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에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시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그 성장률 자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의 전통 강자들은 조금 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부사장, 또 KB증권 리서치본부 유중호 수석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